안녕하세요. 아바도 오신 여러분. 네, 내일 현우도 조금 늦고, 그리고 저도 인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으로 먼저 조금 남겨보고자 비디오를 켰습니다. 급하게 저도 빨리 찍고 집을 가고 싶어서 후딱 찍고 집을 갈 거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보실 영상일 텐데, 첫 번째 영상을 아직 안 찍었어요. 네, 내용만 구상해 놓고, 머릿속에 있고 대본도 없고, 그냥 할 거라서 제가 첫 번째 뭘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얘기가 중복되더라도 혹은 중간에 빠졌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중복되면은 뭐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 거고, 빠졌다면 옆에 있는 다른 인도자 현우에게 부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연습 도중 여유 날 때마다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말이 너무 빠르면 아마 유튜브로 올라갈 것 같아서 뭐 배속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키는 순서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특성상 약간 비유나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야 저도 외우는 걸 편안해하는 성격이라, 그런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 믹서라는 친구예요. 믹서라는 친구고, 이제 오늘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전 영상에는 이거를 비유로 설명한, 비유? 네, 비유가 맞겠죠? 비유로 설명한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어, 우선은 이 친구는 이제 여기 이렇게 연결된 얘들로 이제 소리를 받아 먹고, 소리를 이제 다시 이쪽으로 뽑아서 앞에 있는, 저기 꺼져 있는 스피커들로 보내는 친구들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얘는 이제 소리를 내는 친구란 얘기죠. 자, 저희가 키는 순서를 말씀드릴 건데, 간단하게 믹서랑 앞에 있는 스피커 두 개를 예시로 들 겁니다. 그래서 얘는 소리를 내는 설명이 좀 그러네요. 얘는 약간 마이크 같은 친구. 제가 이제 스피커죠. 소리가 나는 얘. 오케이. 얘가 소리를 내는 얘. 저희가 소리가 나는 얘입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켜야 쾅 하는 소리가 안 날까요? 라는 문제를 내보면, 당연하게도 저걸 먼저 키고 얘를 키면 얘가 켜지는 소리가 저기 그대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먼저 키고 저걸 나중에 키시면 됩니다. 반대로 얘가 꺼지는 소리가 안 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끌 때는 스피커 먼저 끄고 얘를 꺼야 얘 꺼지는 소리가 안 나겠죠. 이 점을 생각하셔서 일단 킬 때 끌 때 가장 먼저 믹서 전원, 스피커 전원 순서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헷갈릴 위험이 없겠죠. 이해 안 되시면 영상을 다시 보고 혹은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키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통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쓰는 믹서인데, 뭐 지하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옛날 거 같은 경우 요 뒤에 이제 전원이 있어요. 잘 보면 전원이 있습니다. 얘는 없나요? 여기쯤에 전원이 있어요. 네, 아마 보통은 눌려져 있는 상태고, 저 이제 멀티탭이나 이제 파워 서플라이어라고 해서 이제 전원 공급기를 이용해서 이제 보통 이걸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를 키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요거, 이게 파워 서플라이, 아까 이제 전압을 주는 얘거든요. 그래서 얘를 키면 여기 있는, 여 근처에 있는 모든 전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뭘 켜야 된다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이 요것만 딱 켜주시면 돼요. 킵니다. 키고 요거는 이제 건드시지 않으면 돼요. 요거는 이제 이전에 썼던 조명 장치인데, 지금은 이제 저기가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이거 화살표 때문에 안 보이지만 그 인도자 머리 위에 붙여지는 그 자리입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관리를 했다는 거. 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게, 이걸 키면은 바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팬이 돌아가요. 굉장히 시끄럽죠? 뭐 이거 관리하는 법은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음향이 아니라 조명하실 거면 공부하시면 좋고, 지금은 안 하면 됩니다. 이런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나는 소리에 비해 방금 엄청난 소리가 났다 그럼 이상한 거 키신 거니까 무조건 이거 꺼주시고 안 키셔도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게 다 켜져 있을 거예요. 근데 소리가
이상하거나 먹먹하거나 하면은 뭐가 꺼져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켜져 있을 거예요. 보통 켜져 있고, 보통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뮤트가 들어오고, 여기 이제 액티브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 요거 팬텀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보면 보통 맞습니다. 지금은 앞에 제가 여기만 킨 거라, 여기 가장 중요한 파워 라인 있죠? 딴 거는 부수적인 거고, 파워 들어온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팬텀 같은 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너무 다 켜지긴 했는데, 보시면은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어디가 꺼져 있는지 보시면 돼요.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필요하실 때마다 찾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두 개는 저기입니다. 그 무선 마이크 쓸 때 이제 무선 마이크 수신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꺼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곧 끌 거라서 그냥 두 개 씁니다. 내일은 끄고 실험이래. 연습을 진행해야겠죠. 여기는 이제 서브라고 붙어 있는 데는 지금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 모니터 EQ라고 되어 있는데 EQ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EQ가 안 잡힌다 그러면 보통 이게 꺼져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뭐 여기는 그 전문가 분들이 해주신 거니까 요건 넘기셔도 돼요. 이것도 이퀄라이저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밑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비슷한, 여기 메인 EQ 똑같이 얘도 EQ고요. 요거 모니터 이거 켜져 있어야 저 앞에 모니터 들어옵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이 메인 켜져 있어야 소리가 나겠죠. 앰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딘가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은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믹서 켜져 있나, 모니터 스피커 안 킨 데 있나, 여기 중에서 뭐 꺼져 있는 데 있나. 일반적으로 일단 다 키면 소리가 나긴 해요. 모르면은 뭐 이거 켜야 돼 말아야 돼 할 때는 일단 다 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메인 스피커나 밑에 보면은 이제 조금 줌이 빠지네요. 메인 스피커나 이제 밑에 모니터들 꺼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소리가 안 나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믹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라인들에서는 보통 이제 같은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위에는 게인이란 친구, 여기가 아까 한참 말씀드렸던 이제 이퀄라이저란 친구, 그 다음에 여기는 옥스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뮤트, 그 다음에 여기가 페이드 혹은 페이더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전 영상에서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했을 겁니다. 소리를 조절한다 그럼 보통 이제 게인과 페이더를 조절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얘를 엄청 올렸어요. 근데 소리가 안 커. 그러면 아마 여기가 엄청 줄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전 영상에서 이제 물과 관련돼서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미래 제가. 이건 이제 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받아온 물줄기 그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거죠. 저 위에서는 이제 물 양을 조절하는 거고, 개인은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 얘는 그 거기까지 여기서 쭉 걸러졌던 물에 이제 수도꼭지, 내 집 문 앞까지 온, 그 화장실 문 앞까지 온 수도꼭지를 열어줄까 말까, 얼만큼 열어줄까에 대한 얘기가 페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아까 소리가 왜 안 나냐 했던 건데, 물을 아주 조금 줬어요. 물을 아주 조금 줬을 때 여기 수도꼭지를 많이 연다고, 샤워할 때 나는 최대로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온다 그럼 보통 위에 있는 물이 마른 거죠. 이거 뭐 집에서 보통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낼 때 이 페이더와 게인을 잘 조절하는 거를 연습하시면 돼요. 보통은 페이드를 여기 U 0이라는 데 있어요. 0 혹은 U라고 이제 혹은 리미트 이런 적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0 단위에 보통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소리를 조절해요.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전체 세팅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얘는 왜 줄여져 있죠? 게인을 맞춥니다. 맞춰서 이제 전체적인 볼륨을 체크한 다음에 이제 미세한 저기를 할 때 이제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절을 해줘요. 한 번에 확확 하지 말고 조금씩 하면서 소리를 비교해 봅니다. 그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게인과 페이드를 설명해 드렸고,
가장 기본적인 뮤트를 먼저 설명드려야겠죠. 뮤트는 이게 뮤트가 꺼져 있는 거. 뮤트는 이제 조용하게 하다라는 이제 영어 뜻으로서 이게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으면 얘는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전기적인 신호, 음향적 신호가 이 라인에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낼 때는 켜주고 소리를 끌 때는 꺼주시면 돼요. 킨다 끈다가 제가 말을 헷갈리게 한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게 불 꺼져 있으면 소리가 나고 불 켜져 있으면 소리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빨간 적색등이니까 위험해 보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뮤트가 눌려있냐 안 눌려있냐 보통 물어볼 겁니다. 뮤트를 눌러야 되는 이유는 먼저는 이거를 안 쓰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안 쓰는 거는 미리미리 뮤트를 해놓으면 좋겠죠. 두 번째, 이제 라인 바꿀 때 보통 이제 뮤트 했냐 안 했냐를 물어봅니다. 아까 이거 킬 때도 이제 스피커 켜져 있냐 마냐로 이제 쾅쾅 소리가 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거도 마찬가지죠.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나 저 앞에 있는 저희가 라인 꽂는 이제 순대라고 불리는 노른이 아니라 네모난 박스가 있어요. 거기서 꽂을 때 이게 안 켜져 있으면 이거 꽂히는 소리가 그대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스피커로 이제 쾅쾅한 소리가 이번에도 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라인을 바꿔줄 때 꼭 뮤트를 해주시면 돼요. 이걸 설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 측정 기계인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소리가 나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일부러 켰는데 이걸 잘 보시면 이거 뺐다 꼈다 할 때 이거 뮤트 안 해놓으면 이런 소리가 저 스피커로 그대로 빵빵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노란색까지 올라오는데 제 양손이라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해볼까요? 안 되네요. 네. 어쨌든 저 빨간색까지 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텐데 빨간색까지 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전하지 마시고 그냥 라인 바꿀 땐 편안하게 뮤트를 하고 소리 안 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퀄라이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퀄라이저는 이제 각 음색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각 알파벳과 이제 저희가 있는데 높이별로 이제 소리를 조절해 주는 거 이퀄라이저라고 합니다. 딴 걸 설명하기 앞서서 여기 위에 있는 거 이제 로우 컷이라고 해요. 로우 컷 보통 숫자가 100Hz 미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100Hz 미만의 소리를 없애요. 로우 컷이죠. 100Hz 미만의 소리를 잘라줍니다. 인간의 가청 주파수가 이제 몇일까요? 어쨌든 100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2만까지로 이제 일반적으로 가청 주파수를 잡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낮으면 이제 보통 이제 잡음들에 해당하겠죠. 잡아줘야 될 수도 있고 안 잡아줘야 될 수도 있겠지만 잡음이 심하다 그러면 한번 잡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모든 거는 이제 경험으로 쌓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아마 이게 눌려 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 100Hz 미만의 소리를 낸다는 건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통 다 눌려 있을 거고, 다른 그 악기들 같은 경우에도 잡음을 잡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다 눌려 있을 겁니다.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이제 가청 주파수라고 좀 아는 척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주파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요, 이제 F라고 다 들어가 있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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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여기서 F는 프리퀀시를 얘기하는데 그 스타벅스 프리퀀시 말고요. 이제 소리에 해당하는 주파수, 진동수에 해당하는 프리퀀시를 말합니다. H는 당연히 하이 프리퀀시, 하이 미들 프리퀀시, 로우 미들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고음, 중간에서 고음, 중간에서 저음, 저음에 해당하는 음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바꿔주면 뭐가 좋냐? 이제 그 악기나 사람 목소리의 특색이 바뀝니다. 누군가는 저음을 줄여줘야, 아이고 잘못 만졌네요. 제가 핸드폰 보고 있어서. 누군가는 저음을 줄여줬을 때 소리가 좋은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은 고음이 특색이 있어. 그러면 보통 이렇게 잡아주죠. 보통 이제 중간으로 맞췄다가 개인이 이제 원하는 음향의 색깔을 찾아갑니다. 우리 색깔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는데 음향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 보통 이걸 조절해 줄 때가 있어요. 아니, 있어요가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노래를 하거나 이제 악기를 치다 보면 개인이 원하는 이제 그 이퀄라이저 색깔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이 목소리는 사실 많이 저기가 없는데 기타 칠 때 제가 카포를 끼는 경우에는 하이를 많이 올려달라 그러고요. 저번 주 기타 아니었죠? 제가 카포를 끼고 인도를 하는 경우에는
하이 프리퀀시 영역을 좀 많이 높이고 로우를 줄여달라 그러고요. 가포를 빼면은 미들로 맞추고 보통 이걸 줄여달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주영이가 기타 칠 때 제가 엔지니어를 맡은 경우에는 주영이는 이게 뭐 기타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치는 줄이 달라요. 이 줄이 6개 있잖아요. 제 손가락은 5개지만 이 저는 보통 고음을 많이 치는 편이고 주영이는 전반적으로 많이 치는 편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엔지니어가 색깔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쳤을 때 가장 듣기에 좋은 음향 색깔을 맞춰주는 역할을 이퀄라이저가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늘수록 좋아요. 왜냐? 내가 이거 자기 만족에 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만족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엔지니어가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싱어들이나 이제 세션들이 혹시 이것 좀 빼주세요 혹은 더 해주세요 하면은 그거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다가 무조건 따라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엔지니어의 기본인데 소리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엔지니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듣고 아니다 싶으면은 인도자가 말하더라도 뭐 인도자는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강압적으로 말할 때가 있을 때가 있지만 좀 잘 타협을 해서 혹은 엔지니어가 주도해서 소리를 맞춰주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 앞에선 예배팀은 자기 악기 혹은 목소리에 맞춰서 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지만 엔지니어소의 예배팀은 자기가 이 만지고 있는 소리가 아름답게 나와야 자기 역할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뭐라 하든 말든 나는 이 소리를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자가 말하든 누가 말하든 그거보다 우선된 거는 내가 이 소리를 어떻게 이쁘게 만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거 연습하는 과정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제 억스 영역입니다. 억스 영역은 이제 1부터 5번, 여기는 5번까지 있어요. 옆에 이제 설명이 있죠. 색깔은 사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잘 알진 않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에 써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억스 라인을 모니터를 사용해요. 모니터 저기 요거냐? 요거 아니고요. 저 이제 각각 앞에 서 계시면은 그 메인 스피커 말고 여기 라인에 있는 그 건반 앞 모니터, 일렉 앞 모니터, 그리고 지금은 맛이 같지만 내일 여기 와서 또 점검을 할 테지만 드럼 앞에 붙어 있는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죠. 그 내 악기가 내 목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이 있는 위치를 말한 거고요. 아까 말했던 싱어 건반 앞에 있는 건 3번으로 했고 드럼에 뒀던 건 지금은 맛이 같지만 될 줄 모르겠어요. 내일 체크해 봐야 됩니다. 2번에 뒀고 그리고 일렉 앞에 있는 걸 1번으로 했어요. 이렇게 맞춘다는 건 무슨 소리냐? 내가 보통 1번을 인도자로 두거든요. 인도자의 목소리가 3번 모니터에서는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드럼에서는 조금 안 들렸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지 체크한다 해서 모니터라고 합니다. 모니터가 이제 자신의 이제 화면을 보기 때문에 모니터라고 하잖아요. 자기 소리를 들을 때도 이제 모니터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드럼이 몇 번이죠? 드럼도 원래 2개였는데 슬픈 현실로 하나로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라인 11번 라인으로 가서 드럼을 조절을 합니다. 드럼이 2번이었죠. 그러니까 옥스 2번이 드럼이었고 전체 라인 11번이 드럼이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있어서 아주 어지러운데 드럼은 뭘 듣고 싶을까요? 일단은 드럼은 자신이 봤을 때 자기 드럼 소리가 좀 들려야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높여달라고 할 겁니다. 이 2개는 아까 봤을 때 첫 번째는 일렉 앞이었고 싱어 앞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줘야겠죠. 싱어와 건반 치는 사람이 드럼 소리가 필요하면 높여주고 굳이 내가 노래하는데 드럼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걸 없애주면 됩니다. 웃음소리제가 됐죠. 다시 일렉 앞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드럼 소리 필요하다 그럼 넣어주는 거고 아니면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또 다른 설명을 해볼까요? 아까 인도자를 예로 들었는데 인도자 목소리는 보통 다 들어야 됩니다. 왜냐 콜링을 하는 따라 어떻게 악기 연주를 할지가 바뀌니까요. 근데 반면 싱어 목소리는요. 왼쪽 뭘까요? 네, 어쨌든 내일 해보고요. 여기는 보통 싱어들이 씁니다. 싱어 따라가 보면 싱어 목소리가 드럼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드럼은 사실 이거 들어오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럼에는 사람 목소리는 인도자 목소리만 들어가고 나머지 싱어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일렉을 칠 때도 인도자 목소리는 필요한데
인도자에게 싱어 목소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아까 제가 실수로 돌렸나봐요. 안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맞춰주는 게 좋고요. 하지만 싱어들 자기 목소리 들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거 올려주는 걸 원합니다. 다른 거는 이제 개인이 조금씩 생각해 보시면서 더 설명하는 것보다 개인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과정일 것 같습니다. 여기 4번, 5번은요, 이제 보통은 안 건드는데, 안 건든다기보단 지금은 건들지 마시고, 4번 이제 송출, 이제 유튜브로 송출되잖아요. 저기를 통해서 카메라와 이제 저기 잘 보면 이제 여기 요거 빨간 줌이 빠졌어요. 빨간색 보이시죠? 저게 이제 나중에 뭐 궁금하신 분들은 오인패라고 줄여 말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줄임말인데 저걸 통해서 이제 여기서 발생된 소리가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거를 얼만큼 줄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뭐 이거는 그 사실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듣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유튜브 들었을 때 인도자 필요하긴 한데 너무 크다 그럼 줄여줘야 되고요. 싱어들 목소리 안 들린다 그럼 높여주는 게 맞고요. 드럼 소리 빼야겠다 그럼 아까 그 11번 찾아가서 4번 줄여주면 됩니다. 5번은 리버브, 이제 REV라고 나와 있는데 리버브 여기 마지막에 보면 리턴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여튼 2번 리버브라고 있습니다. 보통 시작할 때 그 노래할 때 켜주고 멘트 할 때 죽여주고 하는 보통 그 역할인데 음향 효과죠. 그 효과를 얼만큼 줄 거냐 하는데 여기는 진짜로 건들지 않습니다. 보통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여기는 바꿀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펜은 이제 이 소리를 어디다 낼 거냐 여기 중심으로 다 맞춰놨네요. 저는 이 펜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입체 효과를 낼 때 좋거든요. 입체 효과를 내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말할 때랑 이렇게 말할 때 아마 여러분이 유튜브로 들으시면 소리가 다르게 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방금 이동을 했거든요. 왼쪽에서 들릴지 오른쪽에서 들릴지 모르겠지만 두 개 소리가 다르게 나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걸 보통 입체 효과라고 하는데 아마 이어폰에 그러니까 앱에서 설정을 해두셨으면 소리가 날 거고 아니면 소리가 안 날 그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또 개인이 해보시면 되고요. 실습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RL이 있어요. 당연히 레프트 라이트고요. 왼쪽 오른쪽입니다. 인도자는 보통 건들지 않아요. 가운데 있거든요. 입체 효과를 주고 싶은 이유는 전 그겁니다. 이 싱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스피커가 그렇게 나오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소리가 나와요. 이건 제 취향이고 아니다 나는 싱어들 목소리 다 그냥 중간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다 동일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패닝을 건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각각 위치에 따라서 바꿔주기 때문에 저는 패닝을 좋아해요. 인도전 가운데 2번이 아마 가장 왼쪽에 있다. 그들의 기준,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 가장 오른쪽, 그러니까 저거 프로젝터 있는 쪽이다. 그럼 보통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리고 그 옆 사람, 그리고 가운데는 제가 있겠죠. 그리고 제 오른쪽 사람, 제 엔지니어 기준, 제 기준으로 이제 건반으로 가까운 쪽, 아예 건반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통 놔두면 그 입체 효과가 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왼쪽에서 소리가 한 7, 80 나고 오른쪽에 한 20, 30 나고요. 인도자는 양쪽으로 50% 나고 얘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7, 80이 나고 왼쪽에서 2, 30이 납니다. 저는 이런 효과를 좋아해요. 그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음향 효과 다르면 조금 제 입장에선 소리가 좀 풍부해 보인다 할까요? 이건 뭐 개인 취향 차니까요. 맞춰보시면 좋습니다. 모르면 그냥 두는 것도 좋아요. 근데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오른쪽에 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엔지니어 기준 오른쪽에 서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돌려버리면 아주 이질감이 나는 소리가 완성이 됩니다. 있는 위치와 정반대에 두게 되면 사람은 여기 있는데 소리가 이렇게 난다 그러면 굉장히 이질감 있는 소리가 나니까요. 할 때 꼭 패닝을 할 때는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은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천천히, 왜냐면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 화면에 24분이 떠가지고요. 사실 짧게 하고 여러분의 실습을 좀 많이 하는 걸 원했는데 설명이 너무 길었어요. 나머지 부수 기제들 여기 있는 버튼들과 그리고 여기 팬텀이 뭔지 그리고 여기 서브 이제 그룹핑 마스터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마스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스터는 이제 전체 볼륨이죠. 보통 이제 전체를 줄여야겠다. 전체가 시끄럽다 하면 보통 이걸 줄이고 하나가 시끄럽다 그러면 하나만 줄이고 너무 적다. 전체가 적다. 그럼 얘를 올리고 하나만 작다 그러면 하나만 올리게 되겠죠. 이거로 이제 개인이 그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시면 일단 건들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기존 예배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앞에 영상을 얼마나 찍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25분 된 것 같으니까 먼저 영상은 천천히 찍죠. 네, 다음 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습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찾아왔습니다. 왜냐 이게 요거 헤드셋과 연결된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 자리에서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써야 이제 그것만 좀 잘 들을 수 있거든요. 여기 헤드셋이라고 대놓고 써 있어요. 이거 찾아서 꽂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젠더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저번에 설명드릴 때 이게 5잭이라 그랬죠. 이제 5.5mm짜리 얘는 이제 원래 우리가 옥스 라인이라고 불리는 3.5mm 라인입니다.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꽂히는 게 5 라인이다 보니까 그걸 따라서 죄송해요. 잠시 두겠습니다. 줌된 믹서 잠시 보고 계세요. 요거를 이제 아까 말했던 여기 헤드셋 꽂는 곳에 꽂아줍니다. 그래서 왜 꺼져 있을까요? 이거 꺼지면 큰일 납니다. 아주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이 헤드셋을 듣고 이제 전체를 여기서 먼저 일단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순서를 설명을 드리면서 할게요. 첫 번째, 당일에 내일에 일반적인 볼륨을 어떻게 맞춰줄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간단한 세팅을 하고 여러분께 도전을 드릴 건데 각각 좀 저희가 토요일에 연습할 때는 소리에 대해 큰 신경을 안 쓸 테니까 진짜 소리가 왼쪽으로 빠지나? 반대로 얘기했네요. 오른쪽으로 빠지나 왼쪽으로 빠지나 도전을 해보시고 만약 누가 건드릴 것 같다 무섭다 그러면 제 거 건드려 보세요. 제 거 한번 건드려 보세요. 해보고 여기는 아직 도전하지 마세요. 그 해달라 할 때 해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민감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건 이제 메인 스피커로 나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때 차이가 있지만 여기는 여러분에겐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자들이 고통받거나 고통받지 않거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 조절하는 거, 소리 조절을 게인과 페이드를 이용해서 소리 조절해보기, 이퀄라이저에서 게인 맞는 색깔 찾기, 패닝 조절해보기, 이 세 가지를 이제 토요일에 해볼 건데, 토요일 주일에 걸쳐서 해볼 건데요. 주일은 모르겠어요. 현우가 어떤 걸 하고 싶을지. 페이더와 게인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죠. 보통은 여기를 맞추고 첫 번째 할 때 이걸로 조절한 다음에 저걸로 조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할 때 이걸로 조절한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서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소리가 좀 더 이뻤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잘 모르잖아요. 말이 고주파수고 이제 여기 숫자도 써있긴 해요. 막 12,000Hz 그리고 8,000Hz 막 범위가 있어요. 이제 막 400Hz 돌아간다, 2000Hz씩 돌아간다, 2kHz씩 돌아간다. 이제 여기는 이제 60Hz씩 돌아간다. 가청 주파수 거의 마지막이네요.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봐서 뭐 공학자들이 다 이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학자라 해서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도 이게 어디 영역인지 잘 몰라요. 그거는 이제 감으로 알거나 이제 직접 돌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거 먼저 돌려봐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근데 보통 이제 남자 목소리가 여기까지 올라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 목소리 때 이렇게 하면 보통 잡음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돌려보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보면서 이제 감을 좀 익히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인 볼륨을 맞춰본다 라는 거를 좀 테스트 해보면 좋고요. 쓸 때 중요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설명 안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요거 잘 보면 아직 안 눌려 있는데 듣다가 이상한 소리 나면은 요거 눌려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요게 눌려져 있으면 이 헤드셋으로 연결된 소리, 그러니까 이걸로 연결된 소리는 요거밖에 안 납니다. 나머지가 안 나요. 요거만 나게 해줘요 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빼주면 전체가 들렸다가 요거 눌러주면 1번만 납니다. 1, 2번만 눌러주면 1, 2번만 나요. 그래서 뭐 처음에 전체 듣다가 볼륨 맞췄는데 이 목소리 궁금해 해주고 두 개 비교해볼까? 해볼 수도 있고요. 이 두 개를 비교해보는 이유일 수도 있죠. 이걸 돌렸는데 진짜 헤드셋은 양쪽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통 여기 RL이 써있죠. RL이 써있죠. 그런 것처럼 진짜 이게 RL이 분리가 되는지 체크해볼 때도 헤드셋을 쓰면 용이하고요. 이 버튼을 쓰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 소리 들을 때는 모두가 빠져 있어야 되겠죠. 그것만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보시고 EQ는 너무 크게 조절하지 마세요. 연습할 때 이게 좀 민감합니다. 언제 조절해 보면 좋냐?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미리 하나 연결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내일 싱어 수를 봐서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안 되면 뺏길 수도 있어요. 여기 라인 하나를 연결해놨습니다. 아유, 자, 잠시만요. 여기 설치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다 마이크를 하나 설정해 놓을 건데 뮤트를 풀지 마세요. 뮤트 풀면 이제 저희랑 같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뮤트 걸어도 여기 소리가 나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뮤트를 걸어도 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이 친구는 따라가 보면 15, 16번이라 돼 있죠. 그 번호는 무시하고요. 지금 뮤트를 걸어놨어요. 뮤트를 걸어놓고 이거 나중에 들으면 소리가 나겠죠. 이제 이거를 해주면 이제 요거만 들리겠죠. 이거 어디다 쓰냐? 지금 이게 직접 연결했거든요. 뭐냐? 여기 마이크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이크를 이제 직접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 안 해봐도 여기 나오네요. 보시면 이거 아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얘기할 때는 이렇게 들렸다가 마이크를 키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요. 뮤트를 해도 소리가 납니다. 사실 저 게이지는 모든 악기가 동일하게 뮤트를 해도 소리가 나지만 더군다나 이제 헤드셋으로 조절할 때는 뮤트를 하고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뮤트 푸시면 연습 같이 하시는 거고요. 연습할 때 그 개인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좋잖아요. 싱어로 쓰실 때나 혹은 그냥 저 이퀄라이저 혹은 이게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을 연구할 때 개인 연습해 보시라고 여기다 연결해 놨으니까 이거 PFL 꼭 누르셔서 개인 것만 들으셔서 이 헤드셋 꽂으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제가 말하고 있는 순간을 볼륨 줄여놨네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들리시나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들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핸드폰에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들립니다. 들리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꼭 해보셔서 개인 조절해보고 페이드 조절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펜 돌려봐서 진짜 내 목소리가 왼쪽으로 나왔는지 오른쪽으로 나왔는지 해보셔도 좋고요. 리버브는 미리 걸어 두겠습니다. 이건 아마 풀려 있을 거예요. 리버브 궁금하시면 이건 줄이셔도 돼요. 5번 리버브였죠. 리버브 늘리시면 내 목소리가 돌아오는 걸 느끼실 거고 아니면 마실 거고요. 요거는 굳이 안 굳이가 아니라 넣지 마세요. 이거 앞에서 들립니다. 하지 마시고 이제 개인 목소리로 이제 도전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영역대가 하이 프리퀀시 영역이구나. 이 부분이 그 다음 비교적 높은 부분. 이 부분이 비교적 낮은 부분. 여기는 아예 저음 영역이구나 를 조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고요. 사실 그걸 알기보다 그걸 해보는 거죠. 사실 이게 어딘지 아는 건 이제 진짜 음향 엔지니어가 되시면 하시면 되지만 지금 해볼 것은 그거예요. 내 목소리에서 어떻게 나면 내 스타일의 소리가 나는지를 직접 불러보시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하실 때 한 손으로는 마이크 드시고 헤드셋 끼시고 반대 손으로는 아까 제가 지금 카메라 들고 반대쪽 손으로 돌리는 것처럼 조절해 보시면서 내 목소리에 맞는 프리퀀시를 한번 찾아서 사진을 한번 찍어 놔주세요. 제가 올리라고 당일에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 좋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그 프리퀀시나 이퀄라이저를 찾으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음향 조절하면 이제 엔지니어도 조금 편하겠죠. 당연히 여긴 교회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빠른 그 음향 조절하기 위해선 보통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값이 이겁니다. 혹은 내가 들었을 때 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면 좋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모두에게 편할 수 있겠죠. 시간을 보니까 그 비유 영상은 다음 제가 인도할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믹서 사용법으로 35분 정도를 소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인턴십 분들 한 4-5분 되실 것 같은데 4분 되시겠죠? 그분들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을 때 5분 정도 돌아가시면서 이거 마이크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목소리에 맞게 연습은 계속 돌릴게요. 그래서 돌릴 동안 개인 목소리 들으시면서 악보는 제가 미디어 자리에 아직 안 났는데 미디어 자리에 둘 테니까 여기서 뭐 보시고 돌려만 주세요. 아니면 핸드폰이나 개인 패드로 보셔도 좋고요. 기차 부르시면서 직접 들으시면서 볼륨과 이퀄라이저, 패닝 이 3가지
테스트 해보는 것을 오늘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끄는 법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볼게요. 여기는 안 건드려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당일에 이제 진짜 미디어 팀 와서 해주실 거고, 그리고 아직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안 건듭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안다기보단 안 건듭니다. 여기는 안 건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끄는 법 한 번만 볼게요. 뭐부터 꺼야 된다? 그쵸, 꺼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소리 내는 친구를, 소리 나는 친구 제외, 여기부터 끄고, 끌 때 믹서를 끈다. 믹서 끌 때 저 보통은 뭐 다 끄지만 저희는 그냥 파워 서플라이어만 종료를 시킵니다. 끄면은 이게 모든 멀티탭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조기가 연결돼 있거든요. 이제 기다리시면 서서히 전기가 끊기면서 얘네들도 같이 나갑니다. 팬 조용해진 거 들리셨죠? 점점 빠져나가고 전원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종료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연습 잘 하시고, 모르시면은 이때쯤이면은 아마 현우가 왔을까 싶네요. 네. 아니어도 뭐 안 왔으면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혹은 뭐 그날 제가 인도하면 현우에게, 혹은 현우가 인도하면 제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 실전 화이팅입니다.